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나 사람네 이렇게 광고를 올릴 때는 뭐 재택근무도 가능하고요, 뭐도 가능하고요 막 이렇게 홍보를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받아보니 회사가 필요할 때만 재택계약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을 쓰는 거는 과대 광고라던가 그런 거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좀 궁금했어요. 되죠. 채용 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서.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리사 조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정민 법무사입니다. 또 공유 오피스 관련돼서도 이슈가 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원 이슈가 있어. 빨리 말하세요. 원래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세무처럼 뭐 공유해서 안 하냐보다 근무하는 공간은 동일하니까 공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만 이제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가 있을 거예요. 휴게 공간에 대한 이슈 하나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이슈도 있어요. 다쳤을 때 그런 게 하나가 또 있고 공유 오피스에서 다치면 처벌법 대상인 거예요? 그게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하나의 사업장 건물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이를테면 사내하청 같은 거 있죠.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데 제조업에서 특히 하청을 주면 와서 일을 하거나 그럴 때 모든 책임을 다 원청이 사업 관리하는 주체가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원하청 관계가 아니라서. 근데 건물에 대한 이제 안전관리 책임을 누가 지냐의 문제의 수는 있죠. 지금은 대세적으로는 누가 책임지나요? 지금 사업주가 져요, 그냥. 공유 오피스 말고. 공유 오피스 말고 여기는 발주처 같이 그냥 공간만 제공해 주는 거고 공유 오피스 입주하는 기업들이 책임지는데 원래는 이제 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장 공간 내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는 하청이든 어떤 계약 관계에서 원청이나 그 기업에 들어가서 연계돼서 일을 하면 다 보호를 받거든요. 원청이 책임도 지고. 막 그런 지금 원청과 하청의 관계였으면 그럴 텐데, 아유 임대차 계약을 얼마나 잘 공유 오피스에서 섞었어. 근데 넘어졌어. 그 사업주가 갑자기 미안해 할 수는 없잖아. 공간에 대한 이슈는 있죠. 우리 휴게공간도 있고 그거는 법적으로 새로 생긴 거예요. 원래 휴게공간에 마련할 의무가 없었어요. 2년 전에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공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평을 구성해야 되고 뭐 냉방시설 이런 것까지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법에 있어요. 그걸 모르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업종에 따라서는 20인이 안 돼도 해야 되는 업종이 있어요. 어떤 용역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건물관리 용역 미화나 이런 거 하는 데는 사업장에 나가서 두세 명이 가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원이 20인 기준인데 이제 업종에 따라서는 더 필요하다. 휴게공간이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밖에 없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하는데. 이제 사업장마다 한 거죠? 네. 본점 지점 있으면 이거 다 합쳐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본점 하나 지점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건 다 사업장 단위 기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공유 오피스란 공간이 사실 우리는 재택근무 한때 이슈 많았잖아요. 그럼 이제 재택근무를 만약에 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재택근무 하지 마라. 본론으로 들어오라. 또 재택근무 나가기 싫으면 나가라. 이런 게 사업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우리 눈치가 있죠. 학습 효과가 있네. 그래서 처음에 계약서나 그런 거에 문구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사 발령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공간적으로 자기가 본사에서 근무하다 갑자기 지사 내려갈 때 뭔가 나는 본사에서만 근무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판단을 하거든요. 재택근무 할 때는 문서로 언제까지 재택근무라고 기간을 정해줘요. 정해주거나 사규에 일단 기본적으로 넣어놓긴 해요. 회사가 필요해서 재택근무 수행할 수 있다. 재택근무 조건을. 사규는 근데 개인이 동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재택근무할 땐 개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긴 해요. 근무 장소 바뀌는 거고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하는 거면 상관없는 사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돼요? 재택근무를 보내놓고 카메라를 켜놔.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동의를 이제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동의를 하면 괜찮아요? 네, 동의하면 괜찮아요. CCTV를 막 달아주고. 본인이 동의하면 괜찮아요. 아, 대신 그래요? 동의 못하고 꼭 할 경우 문제고 그렇게 극으로 가요. 놀 것 같아. 놀더라고요. 아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나 사람네 이렇게 광고를 올릴 때는 뭐 재택근무도 가능하고요, 뭐도 가능하고요 막 이렇게 홍보를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받아보니 근로계약서에는 말한 것처럼 회사가 필요할 때만 재택계약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을 쓰는 거는 과대 광고라던가 그런 거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좀 궁금했어요. 되죠. 채용 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서 30인 이상 사업장이 사람을 많이 뽑지 말아야 되는구나. 30인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고한 내용하고 다르면 허위로 했거나 이러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 계약 조건이 공지한 또는 계약한 내용하고 실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계약 해지는 할 수 있고 그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손해가 있지? 상대적인 손해도 있죠. 아니 여기 온 교통비. 거로 인해서 실제로 나의 기회를 기회 박탈당했잖아. 발생했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왜 이렇게 까다로워? 그러니까 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법이긴 해서 왜 물어보셨어요?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공유 오피스는 저는 이런 이슈는 좀 있게 돼요.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보호가 워낙 강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인사정보도 상당히 민감한 정보인데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회의실도 공유하기도 하고 사실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지 않으면 사실은 직원들이 이걸 뭐 의도적으로 하진 않지만 법을 조금 알고 찾아보면 회사가 과태료나 벌금 나올 만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없는 상태에서. 이 영상을 편집하는 저희 직원이 막 풀지 않도록 조심을 좀. 반대로 근데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나요? 이번에 다른 데 강의 가고 이러면서 학생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만든 자기의 자료들이 회사 소속인 건 이해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들고 나갈 수 없느냐. 내가 만든 건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NDA 같이 그렇게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은 건지. 그거는 최근에 추세가 많이 넣어놓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근로계약서에는 원래 필수 항목은 아니에요.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임금, 근로시간, 휴일, 뭐 연차 이렇게 필수적인 게 있고 뭐 계약직임 더 적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필요해서 나중에 받는 거죠. 처음에 입사할 때 무슨 경업금지 서약서, 비밀리 서약서처럼 실질적으로 권리 주체가 누구냐 이런 거 있죠. 노력해서 만든 건 맞지만 이거는 기업이라는 조직 내에서 일했기 때문에 생기는 권한이기 때문에 기업에 기속된다. 나가서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 회사에 피해를 줄 만한 일들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걸 사인하는데 그 사인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소송 가면 엄청난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업비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명시를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어떤 영업비밀이고 비밀로 관리했는지 실제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도 되고 또 그 서면으로만 했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해야 직원들도 본인이 사인한 거에 대한 뭐 무언의 책임 같은 걸 좀 책임감이 가지고 아니면 나갈 때 막 싹 지워버리고 나가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나중에 소송을 하죠. 근데 나간 다음에 노무적인 이슈는 없죠. 지금 나갔으니까 뭐 더 이상 징계하거나 해고할 이유 없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